형들, 우리 딱 1분만 솔직해져 보자. 그놈의 사랑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는 말, 그거 다 개소리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긴 놈들이나 위로랍시고 던지는 말이지. 정작 다 쏟아붓고 혼자 남겨진 우리 같은 놈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소리거든. 안 그래? 지는 게 뭔지도 모를 땐 그게 제일 족같아. 누가 봐도 난 내 모든 걸 줬어. 내 시간, 내 감정, 내 지갑,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박박 긁어서 다 바쳤다고. 그래서 난 순진하게 믿었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마음 줬으면 얘도 내 진심을 알겠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느끼겠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옆을 지켜주겠지. 근데 아니더라고. 정신 차려보니 결국 나 혼자야. 텅 빈 방, 어둠 속에서 빛나는 폰 화면. 그 화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울리는 알림 하나 없어. 근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특히 걔는 더 잘 살아. 친구들이랑 간 여행 사진, 새로 산 옷, 환하게 웃는 얼굴. 피부는 왜 더 좋아진 것 같냐. 그 사진 밑에 달리는 친구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쿡쿡 쑤시는 것 같아. 아, 이거구나. 남은 건 나 혼자 구겨질 대로 구겨진 자존심이랑 버리지도 못하는 미련 덩어리뿐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고 지독한 루틴이 시작되는 거야. 밤만 되면 홀린 듯이 카톡 대화방에 들어가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면서 우리가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다시 읽어봐. 그러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웃긴 짤 보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근데 그 찰나의 웃음 뒤에 바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 아, 이때까진 진짜 좋았는데.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서 한참을 멍 때리는 거. 노래는 왜 또 그렇게 다 내 얘기 같은지. 심지어 창밖에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마저 왠지 날 비웃는 것 같고. 근데 형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거야. 내 머릿속은 온통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붙잡아 볼까 하는 생각들로 터져나가기 직전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갇힌 감정의 감옥이야. 내가 쏟아부은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는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지. 근데 형, 만약에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열쇠가, 어쩌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형의 온몸이 지금 당장 하라고 소리치는 모든 행동과 정반대의 것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모든 걸 멈추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 알아. 형 머릿속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 나도 안다고. 왜?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 관계가 망가졌어. 그럼 원인을 찾고 고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 지독한 강박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부터 시작해서 이거 보내볼까? 아니야. 너무 찌질해 보이겠지. 근데 이 노래 링크 보내면 얘가 뭔가 느끼지 않을까? 우리 그때 같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런 생각에 뇌비우스 띠에 갇히는 거. 어휴, 우리 남자들 다 그렇잖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시나리오를 다 써.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 그 모든 행동들이, 형이 진심이라고 믿는 그 모든 발버둥이 그녀 눈에는 더 이상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그냥
애절한 집착 혹은 부담스러운 짐으로 보일 뿐이야. 형이 밤새 고민해서 쓴 장문의 카톡, 그녀에겐 읽어야 할 숙제야. 형이 술김에 건 전화, 그녀에겐 받아야 할 스트레스고,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는 애원. 그건 내 감정 좀 해결해줘 라고 떠넘기는 이기심일 뿐이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함정이 있어. 형은 노력을 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에게 노력은 매력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져. 생각해봐. 형이 더 매달릴수록 그녀는 헤어지길 잘했다. 이 사람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확신만 갖게 돼. 그 불쌍하고 절박한 모습이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당당하고 멋진 남자의 마지막 찬상까지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매력의 사망선고야. 형이 하는 모든 행동은 마치 모래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더 빨리 가라앉는다고. 형이 메시지를 보낼수록 형의 가치는 떨어지고, 전화를 걸수록 형의 존엄성은 무너져. 결국 형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파는 무덤이야. 그러니 형, 제발 멈춰. 지금 형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뭔가를 더 하는 것이야. 그 조급함이 형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어. 진짜 판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규칙을 버려야 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을 억눌러야 한다고. 그게 이 게임의 첫 번째 룰이야.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냐고. 맞아. 바로 그거야. 예상치 못한 한 수.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냐고. 그 모든 발버둥을 멈추고 형이 던져야 할 궁극의 한 수는 뭘까? 정답은 진짜 어이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 잠깐. 형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야, 장난하냐? 그냥 가만히 있자고. 그건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 지는 거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건 기권이고 패배 선언이라고. 근데 아니야 형. 이건 패배가 아니야. 이건 이 게임의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가장 지능적이고 강력한 전략이야. 이게 왜 먹히는지 그 심리를 알려줄게. 헤어짐의 순간 그녀는 형의 모든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어. 형이 매달릴 거라는 거, 술 먹고 전화할 거라는 거, 장문의 카톡을 보낼 거라는 거. 그녀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방어막을 이미 다 쳐놨다고. 형의 연락을 어떻게 무시할지, 뭐라고 짧게 답장할지, 그 시나리오가 그녀 머릿속에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 형은 지금 그녀가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근데 형이 갑자기 사라져. 연락도 없고 스토리도 안 올리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고요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녀는 준비해둔 모든 방어막이 쓸모없게 돼.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녀가 힘껏 줄을 놓으면서 형이 뒤로 낮아빠지길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형은 그냥 줄을 놓고 돌아서서 가버린 거야. 그럼 혼자 남아서 뻘쭘하게 줄을 들고 있는 건 누구겠어? 바로 그녀야. 이 침묵은 그녀의 예상된 패턴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한 수야. 그녀의 뇌는 형의 반응을 기대하도록 세팅되어 있었는데 그 반응이 없으니 심리적인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 하루 이틀은 편할 거야. 이제 좀 조용하네. 근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편안함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해. 얘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가 너무 심했나? 혹시
벌써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건가? 얘가 날 진짜 잊었나? 바로 이 물음표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의 주도권은 조용히 형에게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형이 100마디 말로 매달리는 것보다 형의 고요한 부재가 그녀의 마음을 훨씬 더 시끄럽게 만들어. 형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형은 이미 그 판에서 지고 있는 거야. 판을 뒤집고 싶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무대응이 바로 최강의 반응이니까. 자, 형들. 근데 이 아무것도 안 하기가 그냥 버티기나 존버 정신 같은 게 아니야. 이건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철학 위에 서 있는 진짜 남자다운 태도라고. 지금 헤어져서 죽겠는데 웬 철학 타령이냐고. 아니, 들어봐. 이걸 이해하면 형은 이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서 마주칠 모든 역경을 다른 차원에서 대하게 될 거야. 혹시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봤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에픽테토스 같은 옛날 로마의 상남자 아저씨들이 말하던 건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수많은 가르침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이게 바로 통제의 분리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고통의 99%는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애쓰는 데서 오거든. 자, 형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야? 오늘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운동을 갈지 말지, 어떤 책을 읽을지, 그녀의 연락에 어떻게 반응할지, 내 생각, 내 선택, 내 행동. 이건 100% 형의 영역이야. 그럼 형이 통제할 수 없는 건 뭐야? 그녀의 마음, 그녀의 감정, 그녀가 날 그리워할지 말지,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날지 말지. 그건 신도 못하는 거야, 형. 형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겨지고 아무리 몸이 좋아져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조종할 수 없다고. 이건 그냥 우주의 법칙이야. 근데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 뭘 해?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하잖아. 통제할 수 있는 내 인생, 운동, 공부, 일은 다 내팽개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마음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잖아. 얘가 후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좀 느껴봐야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녀 손에 쥐어주고 제발 좋은 곳으로 가달라고 비는 꼴이라고. 근데 진짜 강한 남자는, 진짜 멋있는 놈은 딱 거기서 멈추는 거야. 아,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손 뗄 타이밍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감정과 인생의 조종관을 다시 꽉 쥐는 거지. 그게 바로 스토아 정신이야. 지금 형이 느끼는 그 분노, 억울함, 그리움 다 괜찮아. 느껴도 돼. 하지만 그 감정이 형의 행동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는 마. 아, 그립구나. 근데 연락은 안 해야지.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힘이야. 침묵은 단순히 그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야. 그건 형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이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다시 나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형을 찌질한 전남친이 아니라 자기 삶의 왕으로 다시 세워줄 거야. 그 스토아 철학, 아직도 좀 막연하게 들리지? 좋아.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림 하나 그려보자. 형이 왕이야. 그리고 형의 인생은 형이 다스리는 하나의 왕국이라고 쳐. 근데 어느 날 외부의 침략을 당했어.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 형의 감정은 혼란에 빠졌고 왕국은 쑥대밭이 됐지. 이게 바로 지금 형의 상태야. 자, 여기서 왕인 형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 선택지는 감정에 휩쓸린 멍청한 왕이 되는 거야.
분노와 상실감에 눈이 뒤집혀서 갑옷 하나 대충 걸치고 칼 한 자루 들고 성문 밖으로 혼자 뛰쳐나가는 거지.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리치면서. 결과는 어떨까? 뻔하지. 제일 먼저 뒤지는 거야. 적군의 화살바디가 되고 비참하게 죽어서 왕국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리는 거지. 이게 바로 형이 지금 연락하고 매달리는 행동이야. 스스로의 존엄성을 내던지는 짓이라고. 근데 두 번째 선택지가 있어. 바로 현명한 왕의 길이야. 진짜 리더는 뭐 하는지 알아.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 오히려 굳게 성문을 걸어 잠가. 그리고 내부부터 다지는 거야.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너덜너덜해진 감정부터 추스르고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아 훈련시키고 조용히 운동하고 책 읽으면서 내실을 다지고 텅 빈 군량 및 창고를 다시 채우고 내 일에 집중하고 돈 벌고 찢어진 지도를 보며 다음 전략을 구상하는 거지.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그리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형이 해야 할 일이야. 연락을 끊고 SNS를 꺼놓고 그 고요함 속에서 형이라는 왕국을 재건하는 것. 이 침묵은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야. 이건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가장 치밀하고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형이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 올릴 때 형의 왕국은 예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조용히 성문을 닫고 왕국을 재건하고 있으면 성 밖에서 지켜보던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라? 저 성, 왜 저렇게 조용하지? 항복할 줄 알았는데 혹시 안에서 무서운 무기라도 만들고 있는 건가? 바로 그 불안감과 궁금증이 시작되는 거야. 형의 침묵은 그 어떤 외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 기억해 형. 왕국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왕은 죽지 않았어. 그리고 그 왕이 돌아왔을 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군주가 되어 있을 거야. 자, 형들. 이제부터 진짜 실전이야. 왕이 성문을 닫기로 결심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 문부터 제대로 걸어 잠가야지. 어설프게 닫아놓고 틈새로 밖을 엿보는 짓, 그거부터 끝내야 한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액션 스텝이야. 근데 형, 이건 단순히 연락 끊는 노컨택트 수준이 아니야. 그건 너무 얕아. 이건 정신적 완전 차단이야. 말 그대로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 내 우주에서 잠시 소거된 존재다 라는 결단을 내리는 거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냐고. 딱 이거야. 연락 안 하기, 전화 안 걸기, 카톡 프로필 안 보기, 인스타그램 스토리 안 훔쳐보기, 공통된 친구 통해서 근황 안 물어보기. 싹 다 끊어. 완전하게. 형 마음 안에서 그녀를 VIP처럼 대접하던 그 회로 자체를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야. 왜 이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냐면 형은 지금 희망 중독 상태거든. 그 작은 상호작용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야. 걔가 내 스토리를 봤네? 혹시 이 노래를 스토리에 올리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게 다 뭐냐고 형. 스스로에게 희망이라는 마약을 주사하고 있는 거라고. 문제는 그게 형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 아침엔 괜찮다가 밤만 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감정 기복, 다 거기서 오는 거야. 언제쯤 반응이 올까라는 기다림이 형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라고. 근데 이 완전한 침묵을 결심하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중독의 고리가 끊겨. 형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에게도 소리 없이 말하는 거야. 나는 너 없어도 잘 살아.
내 행복은 네 감정 상태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 내 얘기 하나만 해줄게. 나도 예전에 똑같은 짓 했었거든. 헤어진 다음에 진짜 무슨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고 밤새 써내려간 감성 폭발 장문의 메시지. 진짜 개쪽팔리게 사랑했던 추억이 어쩌고,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저쩌고. 이걸 새벽 감성에 취해서 보냈어. 미친놈처럼.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 살벌한 침묵. 일십. 그것도 아주 차가운 일십. 단 한마디도 답이 없더라.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 그 침묵이 내 심장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아, 내가 말이 많아서 더 초라해졌구나. 그 다음날 난 그녀의 모든 걸 차단했어. 그게 복수가 아니었어. 나 잘 살아볼게 하는 시위도 아니었다고. 그냥 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어. 그날 밤 진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 그날 딱 깨달았지. 이 첫 번째 스텝이 진짜 핵심이자 뿌리구나.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뒤에 뭘 해도 다 헛짓이구나. 그러니까 형, 가만히 있는 연기를 하지 마. 진짜 가만히 있어. 그녀의 세상에서 진짜로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때부터 게임의 판이 달라지는 거야. 형의 마음은 조용해지고 반대로 그녀의 마음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테니까. 자, 이제 성문은 굳게 닫았어. 휴대폰도 꺼놨거나 그녀와의 연결고리는 완벽히 차단했어.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성 안이 어때? 불길이 남아있고 벽돌은 깨져있고 온갖 분노, 억울함, 배신감이라는 독소가 가득 차 있을 거야. 이걸 청소해야 돼. 이게 바로 두 번째 액션 스텝. 용서야. 알아? 이 말 들으면 현타 오지. 야, 내가 당한 건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구걸했냐? 내가 속였냐? 형 마음속에 이런 격렬한 반발이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나도 아주 진하게 겪어봤으니까. 근데 형, 오해하지 마. 용서한다는 건 그녀가 한 짓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옳았어 하는 것도 아니야. 용서의 진짜 의미는 딱 하나야. 그 짐을 더는 내가 나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야. 왜냐고?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배신감,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형이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야. 형이 그 과거의 독을 꾸준히 마시면서 저 X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대하는 꼴이라고. 근데 결과는 뭐다? 죽는 건 형의 마음이야. 그 분노는 그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오직 형의 내면만 파괴하고 있어. 이건 감정적 해방이야. 형이 그 과거에 찢어진 장면,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거라고. 아, 이제 됐다. 이 무거운 짐은 내가 끌고 안 간다. 그 선언이야.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형이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찌질하게 매달렸지? 내가 왜 거기까지 내려갔지? 이런 자책. 형, 그거 평생 갖고 있으면 다음 연애에서도 똑같이 끌고 들어가. 자기 혐오, 불신, 과도한 방어적인 태도. 결국 또 똑같은 파국을 맞이하게 돼. 근데 만약 형이 그 과거의 자신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래, 그땐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였어.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인정하고 끊어내는 순간 형 마음이 진짜 가벼워진다. 진심으로. 형도 한번 생각해봐. 그녀가 떠날 때 내린 판단은 그 당시 그녀의 부족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 형도 그 관계에서 상처받았지만 그때 형이 보인 행동들, 매달림, 찌질함, 역시
그때 형의 감정적 수준에서 나온 최선이었을 수도 있고 끝. 그게 전부야. 더 이상 내가 잘했냐, 걔가 나빴냐 이 논쟁의 법정에서 살지 말자. 그 법정은 판사도 없고 끝난 날도 없어. 계속 형만 혼자 끌려다녀. 그러니까 형, 그 쌓아뒀던 무거운 분노와 억울함 이제는 좀 내려놔. 형은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그걸 내려놓는 순간 형의 말투, 눈빛, 분위기가 달라져. 더 이상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강한 남자는 때로는 그냥 웃고 넘길 줄 아는 남자야. 왜냐면 그 웃음 뒤에는 난 이제 이 신경 안 써라는 진짜 해방이 숨어 있으니까. 성문을 닫고 내부의 쓰레기, 분노와 자책 또 싹 다 치웠어.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 리빌딩에 들어갈 시간이야. 형의 집중력, 그거 그냥 시간 때우는 도구가 아니야. 그건 형이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이야. 근데 그걸 아직도 그녀의 흔적이나 과거의 기억에 낭비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형이 형 자신을 너무 싸게 쓰는 거야.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자. 그 에너지를 다 때려 박을 곳, 딱 네 군데가 형 인생의 새로운 기둥이야. 몸, 머리, 돈, 인간관계. 오늘은 그중 첫 두 기둥부터 세워보자. 헬스장 가. 말 진짜 많이 안 할게. 일단 가서 땀 흘려봐. 형이 스쿼트를 하든 벤치프레스를 하든 그 운동하는 시간 동안은 그녀 생각이 싹 날아간다. 왜? 당장 쇠를 들어야 하니까. 고통이 고통을 덮어버린다고. 그리고 몸이 바뀌면 형의 분위기가 바뀌어. 헬스장에서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형 스스로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기기 시작해. 이게 바로 행동 기반 자존감이야. 남이 칭찬해줘서 생기는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나중에 그녀 얼굴을 다시 보게 될 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매달렸지? 몸이 진짜 바뀌면 형의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형의 기준도 바뀐다. 땀 흘려 얻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당장 오늘은 푸시업 10개부터 시작해. 무조건. 두 번째 기둥은 머리, 즉 지식이야. 책을 읽고 유튜브도 그냥 시간 죽이기용 킬링 콘텐츠 말고 뭔가 한 챕터 보고 나면 와, 나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느낌 드는 지식 채널을 찾아서 봐. 왜냐? 형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분노는 대부분 멍청해서 오는 거거든. 여기서 멍청하다는 건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에 갇혀 있다는 뜻이야. 공부라는 건 내 머릿속을 청소하는 일이야. 형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면 그녀가 형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스럽게 얕아져. 그녀와의 관계가 전부였던 세계에서 더 넓고 복잡하고 흥미로운 새로운 세계로 시야가 확장되는 거지. 이건 묘한 반비례 공식이야. 내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녀의 색은 옅어진다. 매일 딱 30분만 투자해. 경제든 심리학이든 역사든 형의 머리를 새로운 지식으로 채우는 순간 형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남자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남자가 돼. 그게 바로 지적 매력이고 진짜 멋있는 남자의 품격이야. 왕국의 첫 두 기둥 몸과 머리를 튼튼히 세웠다면 이제 나머지 두 기둥, 돈과 인간관계를 세워야 해. 이 네 기둥이 균형 있게 서 있어야 형의 왕국이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세 번째 기둥은 돈이야. 이건 단순히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야. 형이 뭔가에 몰입하고 있다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야.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해봐. 주식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아니면 업무 외적으로 디자인이나 글쓰기 같은 기술을 배우든
당장 돈이 안 벌려도 상관없어. 포인트는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야. 이 몰입하는 모습이 형을 매력 있게 만들어. 왜냐? 몰입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이 명확하거든. 그리고 형이 진짜로 노력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 형 자신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긴다. 아, 나 이거 하나는 해내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진짜 멘탈을 꽉 붙잡아줘. 이건 남자의 진짜 힘이야.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건 감정적으로도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돈 많은 사람에게 기대거나 불안해서 연애에 매달리는 짓을 안 하게 돼. 스스로를 먹여 살릴 능력, 스스로에게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는 자각. 이게 형을 구걸하는 남자에서 나눠줄 수 있는 남자로 레벨업 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야. 네 번째 기둥은 인간관계, 즉 사람이야. 혼자 있으면 자꾸 머리가 돌아. 결국 끝은 그녀 생각으로 귀결돼. 하지만 사람이랑 부딪혀야 생각이 멈추고 현실에 발을 붙일 수 있어. 진짜 연락 안 했던 친구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 야, 요즘 뭐 하냐? 이 한마디가 형 인생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어. 술 마시고 그녀 욕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만나서 사는 이야기, 일 이야기, 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 그게 형한테 진짜 필요한 치유야. 연인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종종 그 연인에게 의존했던 모든 관계적 욕구를 다시 그 연인에게 투사하려고 해. 하지만 형에게 튼튼한 친구, 가족, 동료라는 지원군이 있다면 그 공백은 자연스럽게 채워져. 몸, 머리, 돈, 사람. 이 네 기둥에 형의 집중력을 쏟아부으면 형은 그녀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형 자체가 레벨업돼 있어서 그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설령 생각이 나도 아,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었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될 거야. 이 네 가지 기둥이 형의 새로운 왕국을 지탱하는 힘이야. 나도 형들처럼 왕국이 무너져서 진짜 뇌절 왔던 시기가 있었어. 그때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방에 누워서 내가 뭘 잘못했지만 반복했지. 카톡 프사는 수도 없이 바꿨고 인스타 스토리에는 나 괜찮아, 나 행복해 티내는 사진만 주구장창 올렸어. 물론 그녀가 보기를 바라면서 완벽한 찌질함의 정석이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우연히 방 한 구석에 먼지 쌓인 기타가 눈에 들어오더라. 예전에 멋있어 보이려고 사놓고 한 번도 제대로 안 쳤던 거야. 에이, 뭐라도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그걸 꺼냈어. 처음엔 손가락 아프고 소리도 안 나서 짜증만 났지. 근데 치다 보니까 잡념이 사라지더라고. 코드를 외우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밤새도록 손가락에서 피나도록 연습했어. 그때 내 목표는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어. 그냥 이 순간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지. 매일 30분, 1시간씩. 그렇게 침묵 속에서 나만의 루틴을 지켜나갔어. 3개월쯤 지났을까. 꽤 그럴싸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됐어.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기타를 쳤는데 그걸 찍은 영상이 어떤 친구 스토리 SNS 올라갔지. 나는 신경도 안 썼어. 이미 그녀가 내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상태였으니까. 근데 며칠 뒤 그 친구 스토리를 본 그녀에게서 연락이 온 거야. 진짜 조용했던 그녀에게서. 오빠, 요즘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 기타도 쳐? 예전의 나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드디어 내 노력을 알아줬구나
하면서 온갖 감정이 폭발했겠지.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달랐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놀라움보다는 묘한 담담함이 느껴지더라. 내 답장은 딱 이랬어. 잘 지내지. 요즘 좀 바빴어. 정도로만.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진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게 진짜 복수구나. 복수란 상대를 무릎 꿇리고 다시 매달리게 만드는 게 아니야. 복수란 그녀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녀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제일 조용하면서도 제일 강력한 방식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나는 그녀의 시선이나 인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형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형 인생의 성이 무너졌을지 몰라도 다시 쓰면 돼. 벽돌 하나하나씩. 그리고 그 성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아름다울 거야. 자, 형들. 왕국을 재건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어. 바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야. 밤에 잠들기 직전에 미친 듯이 보고 싶은 그리움, 문득 찾아오는 억울함과 분노. 이 감정들이 형을 덮칠 때 형은 다시 찌질한 행동을 할 위험에 처하게 돼. 그래서 네 번째 액션 스텝은 나와 내 감정을 분리하는 기술이야. 형, 이거 진짜 인정해야 돼. 슬픈 건 슬픈 거고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야. 억지로 나는 강하다 고 외친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문제는 그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생겨. 나 진짜 X 같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X 같다고 느끼는 중이구나. 이 미묘한 차이를 알게 되면 형은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 이게 바로 감정의 구경꾼이 되는 거야. 우리가 후회할 만한 찌질한 행동을 하는 모든 타이밍은 감정에 완전히 덮여 있을 때거든. 그리워서 인스타에 들어가는 거, 억울해서 카톡으로 뭔가 보내버리는 거. 그건 형이 한 행동이 아니라 형 안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형의 몸을 끌고 가서 한 행동이야. 그럼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진짜 간단해. 멈춤. 폰 들기 전에 딱 5초만 멈춰. 관찰.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 그리고 그 감정을 관찰해봐. 마치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듯이. 아,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하네. 속이 허하고 공허하게 비어있는 느낌. 배가 약간 긴장되어 있네. 평가하지 마. 그냥 묘사만 해. 분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봐. 이건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나는 이 감정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 같지? 근데 직접 해보면 진짜 놀라워. 몇 분만 그렇게 앉아 있어봐. 그 감정이 형을 집어삼키기보다 형 앞에서 천천히 힘을 잃고 사라지는 느낌이 들 거야. 나도 예전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리움이 몰려왔을 때 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관찰해봤어. 그랬더니 몸이 조여오던 그 느낌이 조금씩 풀리더라. 완전 사라지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나를 휘두르지는 못하게 됐어. 이게 진짜 힘이야, 형. 힘이란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힘이야. 이걸 꾸준히 하면 형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해. 감정이 와도 안 놀라고 생각이 많아도 허우적대지 않아. 그렇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형은 더 이상 찌질한 전남친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감정은 날씨와 같아. 비가 와도 잠깐이잖아. 형은 그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형,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승부가 갈린다. 침묵, 용서, 성장, 감정 다스리기. 이 모든 걸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이거 못 지키면 이 다시 옛날의 관종 루프로 빠지는 거야. 5번째 액션 스텝은 조용히. 근데 존나 멋있게 살기야. 무슨 말이냐고. 야,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봐봐. 나 더 멋있어졌지? 라고 티내는 짓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형, 이게 왜 위험한지 알아? 그 순간 형은 다시 그녀를 중심에 놓고 있는 거야. 형의 변화가 그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지. 진짜 멋있는 놈은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게 만드는 놈이야. SNS에 혼자도 행복해요.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이런 거 올리는 거. 그거 킹찌질해 보여. 그녀 입장에서는 아직도 날 의식하네 하고 끝나버려. 그게 형이 원하는 반응은 아니잖아. 진짜 멋있는 건 묵묵한 꾸준함이야. 아무 말 없이 변화하는 거. 혼자 조용히 루틴 지키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그냥 나답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매력이야. 왜냐? 그 조용한 변화는 연기할 수가 없어.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거든. 진짜로 성장한 사람은 굳이 외치지 않아.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려. 실화 하나 해줄게.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있었는데 여친이 바람나서 개털처럼 차였어. 처음엔 진짜 처참했지. 근데 어느 날 조용히 헬스장 다니기 시작하더라. 복수할 거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새벽에 조용히 운동하고 퇴근 후에는 직장일 관련 자격증 공부하고 주말에도 혼자 산에 오르면서 꾸준히 살았어. 6개월 뒤 그놈 마라톤 완주했어. SNS에 아무것도 안 올렸어. 근데 다른 친구가 자랑삼아 올린 완주 인증샷 하나가 그녀 귀에 들어갔대. 걔가 연락했지. 왜? 그녀가 봤을 때 와, 얘는 진짜 달라졌구나. 나 없이도 괜찮구나. 아니, 나 없이 더 멋있어졌구나 하는 불안감이 찾아온 거야. 근데 그때 이미 친구는 그래 잘 지내라 딱 한 줄 쓰고 끝냈어.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진 거지. 형도 그렇게 돼야 해. 스스로가 존경스러워지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살다 보면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형 인생에 큰 의미가 없어져. 왜냐? 형은 이제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형, 오늘도 킹타이 내지 말고 운동하고 책 한 장 넘기고 일 하나 더 해.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 더 가자. 그게 진짜 이기는 방식이야. 말없이 묵직하게. 형들, 여기까지 왔으면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스텝, 침묵, 용서, 성장, 감정 다루기, 그리고 조용한 삶. 이거 전부 뭐 때문에 했냐? 솔직한 출발점은 이거였잖아. 걔가 날 기억하게 하려고. 걔가 후회했으면 좋겠어서. 그게 인간적인 본심이지.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핵심 중에 핵심이고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걸 이해해야 형 인생 레벨업이 확실해진다. 형이 진짜 원하는 건 걔가 돌아오는 게 아니야. 형이 진짜 원하는 건 걔가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말 들었을 때 좀 싸늘할 수 있어. 뭔 소리야. 난 아직도 걔가 그립다고. 돌아오면 좋지. 왜 아닌 척해. 하지만 잘 들어봐. 형이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 아직도 형 마음의 중심에 그녀가 앉아있기 때문이야. 형 삶의 기준, 방향, 의미가 아직도 그녀와의 관계에 묶여있는 거라고. 그러면 다음에 설령 그녀가 돌아온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 형이 여전히 잃을까봐 불안한 상태라면 그 불안은 결국 또 관계를 조져.
형은 또 매달리게 될 거고, 또 찌질해질 거고, 결국 또 같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야. 영원한 루프에 갇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목적은 뭐냐? 그녀가 돌아오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형이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과정. 이거야말로 진짜 자존감 회복이고, 이거 없으면 어떤 연애든 다 다시 무너져. 이거를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파테이아, 즉 내면의 평정 상태라고 불렀어. 냉정한 거랑은 완전히 달라.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것, 사람, 상황, 이별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는 거야. 형이 뭔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을 딱 잡은 상태. 외부가 흔들려도 내 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태. 형이 목표로 해야 할 건 그녀가 나를 다시 좋아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야. 형이 자신으로 꽉 찬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달라져. 말투, 분위기, 눈빛, 대화의 무게감. 형이 더 이상 애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역설적인 일이 생겨. 형이 그녀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그때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해. 형이 이전 파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스로 단단한 중심을 잡고 자기 삶에 몰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왜 이런 무관심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할까?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과 관계 심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야.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원래 자유로운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 누가 나한테 목매는 사람보다는 자기 삶에 몰입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빛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게 본능이야. 왜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결핍 이 아닌 풍요를 원하거든. 예전의 형은 어땠어? 그녀가 없으면 불완전한 사람,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사람이었잖아. 즉, 형은 결핍을 드러냈고 그녀는 그 결핍을 채워줘야 한다는 부담감, 즉 책임감을 느꼈지. 책임감은 매력을 죽여. 아무리 사랑이 깊었어도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도망치게 만든다. 하지만 지금의 형은 달라. 왕국을 재건했고 몸, 머리, 돈, 사람이라는 네 기둥이 튼튼해. 형은 이제 이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다가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고 관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다라는 상태가 된 거야. 형은 스스로 완전해. 이 상태가 되면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내 삶에 들어온다면 환영하지만 너는 나의 필수품이 아니라 나의 선택사항이다. 이 태도 자체가 엄청나게 섹시한 매력으로 다가가는 거야. 왜? 그녀는 이제 형에게서 부담이 아닌 도전과 성장을 보거든. 형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야. 형은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는 중심이 됐어. 근데 형,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있어. 이걸 전략으로 쓰면 안 돼. 오케이, 나 안중 있는 척 해야지. 무관심 연기하면 걔가 다시 온다더라. 이건 갱킹 연기고 술수야. 그럼 바로 티나. 진실한 변화는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의 일관성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진짜 중요한 건 형이 진심으로 괜찮아지는 거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어라, 진짜 별 생각이 안 나네. 이 단계까지 와야 해. 그때 형은 다시 사랑을 해도 다시 이별을 해도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강한 거지.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데 그걸 누구에게도 휘둘리게 두지 않는 상태. 그게 존나 멋있는 남자야.
그리고 그 단단함이 그녀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형, 이제 형이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투자했던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순간이 올 수도 있어. 바로 그녀가 다시 연락해 오는 타이밍이지. 상상해봐. 그녀에게서 톡이 왔어. 잘 지내? 문득 생각나더라. 예전의 형이라면 어땠을까? 심장 쿵쾅거리고 밤잠 설치고 드디어 돌아왔다며 모든 걸 되돌리려 했겠지. 그냥 외로움 때문에, 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붙잡았을 거야. 근데 지금의 형은 달라. 왕국을 재건했고 감정의 구경꾼이 되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였어. 그 연락 하나에 들떠서 루틴을 깨거나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 형은 이제 스스로의 기준이 생긴 사람이니까. 이 새로운 형은 그 연락을 받고 이렇게 묻기 시작할 거야. 이 관계가 나에게 진짜 좋은 건가? 지금의 나에게 저 사람이 다시 들어와도 괜찮을까? 이 사람은 내가 새롭게 만든 왕국에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인가? 형은 더 이상 그녀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줍는 사람이 아니야. 형은 이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녀의 재회 요청이 형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지, 아니면 다시 무너뜨릴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 왜냐? 형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야. 상처를 연료 삼아 자기 자신을 진짜 다시 빚어낸 거야. 형은 이제 누군가의 부재에 휘청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만으로 꽉 찬 사람이 됐어. 더 이상 나 없이 걔가 얼마나 허전할까를 궁금해하지 않고 나 지금 내 삶 얼마나 꽉 찼나 를 보고 있어. 이게 바로 진짜 변화의 증거야. 그녀의 연락은 더 이상 형의 행복을 좌우하는 신호탄이 아니야. 그저 형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하는 작은 시험지일 뿐이지. 그리고 그 시험지 앞에서 형은 미소 지을 수 있어. 왜냐? 형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이 그녀의 존재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형은 이제 구걸하지 않아. 형은 선택해. 그게 바로 끝판왕의 자세다. 형,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자.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승리는 뭘까? 그녀와의 재회? 아니면 그녀의 후회? 둘 다 아니야.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야.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건 결국 형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어. 형의 부재가 그녀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려면 무엇보다도 형의 존재가 형에게 먼저 완전해야 해. 형이 그녀 인생에 어떤 빈자리를 남기려는 생각, 그거 이제 놓아버려. 형 자신 안에 남아있는 그 텅 빈 자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해. 목적, 몰입,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솔직함으로. 진짜 강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밟고 서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야. 형은 더 이상 이별을 극복하는 법 같은 콘텐츠를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어. 왜냐? 형은 더 이상 극복할 게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과거의 상처가 형을 정의하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이냐? 형은 이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형이 선택하는 거지. 이 여자가 내 삶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더 이상 불안해서 관계를 시작하지 않아. 얘가 날 떠나면 어쩌지가 아니라 얘랑 함께 할 때 나도 나다워질 수 있나. 이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 형,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 줄 알아. 삶 전체가 가벼워져. 사랑이든 일이든 형은 항상 기준을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돼. 자기 안의 왕국이 굳건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형은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고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랑은 구걸이 아니야. 사랑은 나눔이야.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지. 그리고 형은 지금 자신이라는 왕국을 완벽하게 채워냈어. 그러니 형,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이건 전 여친 되찾기 공식이 아니야. 이건 형이 형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어.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형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형들,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해.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었다는 것 자체가 형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증거야. 형은 지금 변화를 원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 근데 이 길, 솔직히 말해서 X나 외롭고 조용하고 오래 걸린다. 빨리빨리 결과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옥이야. 언제쯤 연락 올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 티가 안 나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와. 하지만 형은 알잖아. 진짜 값진 것들은 항상 안 보이는 데서 만들어진다. 근육도, 내공도, 신뢰도, 그리고 형이 갖게 될 그 압도적인 품격도 다 조용히 묵묵히 남들 안 보는 곳에서 만들어져. 그리고 딱 그때 생긴 변화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왜냐면 그건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형이 바뀐 거니까. 형이 이 길을 혼자 걷는 것 같아도 진짜 그렇지 않아.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수많은 형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침묵의 길을 걷고 있어. 다 아파봤고, 다 후회해봤고, 다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같이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론 다 공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형이 그래, 나 진짜 시작해보자, 이 마음이 든다면 딱 한 가지만 해줘. 댓글로 88을 남겨줘.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야. 형 자신한테 하는 선언이야. 나는 이제부터 평정을 택한다. 나는 이제부터 성장을 택한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선택한다. 88은 중국 문화에서 돈 많이 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만의 약속이야. 팔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가 되잖아.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평정심을 유지하겠다는 형 자신과의 굳건한 약속.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 그냥 형 자신이 보면 돼.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형의 내면에서는 작은 불꽃이 피어오를 거야. 형, 이제 진짜 끝이야. 형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 콘텐츠가 단순한 유튜브 스크립트 하나가 아니라 형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이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 이 길의 시작은 외로울 수 있지만 이 길의 끝은 자유야. 더 이상 SNS로 자존감을 조립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요동치지 않고,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 형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문득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 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야, 나 진짜 좀 괜찮아졌다. 그 말이 나올 때 형은 안다. 아, 내가 나한테 돌아왔구나. 그리고 이제 형은 누구랑 연애를 해도 기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같이 걷는 관계를 할 수 있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억누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고, 그건 딱 지금 형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 있어. 형,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할게. 형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인생은 결국 형 마음만 비어가. 그 시간, 그 노력, 그걸 형 자신에게 써야 돼. 형은 할 수 있어. 무조건. 왜? 이미 시작했잖아. 침묵 속에서 왕국을 재건하기로 했잖아. 진심으로 고맙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그리고 형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항상 응원할 거야.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형답게. 그럼 언젠가 더 단단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